그래 힘들었구나. 제목 속아주고 기다려주고 들어주기. 신체화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마치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꾀병과 신체화는 다르다. 꾀병은 아프지 않으면서도 아픈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고, 신체화는 실제로 아프지만 진단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자녀가 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아프다고 호소한다면 의사가 아니라 아이의 말을 믿어줘야 한다. 속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믿어야 한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 전날 아프다고 호소해서 병원에 갔으나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꾀병을 부린다고 야단치면 안 된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른 병원 갈까? 하고 말해주는 것이 좋다. 실제로 많이 아픈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 때문에 당황한 자녀에게 그럼에도 나는 너를 믿는다는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지나치게 자녀의 마음에 신경 쓰는 모습도 주의해야 한다. 내일이 시험이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니 오늘은 푹 쉬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면 자녀가 선택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공부를 하건, 잠을 자건, 컴퓨터 오락을 하건 그냥 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지금 자녀는 자신의 마음을 다독거리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음식 중에 부드러운 음식을 해서 자녀의 책상에 놓아주는 정도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그러려면 걱정도 되고 화도 나고 할 것이다. 그래도 기다려야 한다. 우리를 향해 기다리시는 주님처럼 기다려야 한다. 신체화의 원인을 아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학원에 가기 싫어서 오후만 되면 배가 아프다는 자녀가 있다고 하자. 그 자녀에게 근본적인 문제는 학원이 아니다. 강제로 학원을 보내는 부모에 대한 반항일 수 있고 다른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일 수 있으며 학원에 가도 오르지 않는 성적으로 인한 불안감일 수도 있다.
한편 자녀의 신체화 원인을 알고 있더라도 안다고 말해선 안 된다. 자녀는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방어기제가 그렇듯이 신체화는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무의식은 사람이 만나기 두려운 영역이다. 보이더라도 알더라도 차분히 기다려줘야 한다. 자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면서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줘야 한다. 어쩌면 자녀보다 부모가 더 아플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아픈 법이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겠는가. 신체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다. 설득은 귀로 하는 것이다. 잘 들어주는 것이 잘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것은 아픔을 겪고 있는 상대에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평화의 힘을 선물해 주는 일이기도 하다. 신체화는 마음이 아프니 몸이 아프고 그래서 나를 좀 쉬게 해야겠다는 자기 사랑의 표시이고 세상을 잘 살아내기 위한 절절한 몸부림이다. 쉼의 시간을 갖고 싶은 애타는 표현이기도 하다. 물론 그때 쉬게 할 것은 몸과 마음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